안녕하세요. 브루잉 수업을 맡고 있는 서지영 교수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습 수업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해요. 브루잉 수업은 3학점 수업이죠. 예,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1시간 동안은 그 주에 사용하는 원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원두를 가지고 제가 직접 추출 시연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맛을 보고 커피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맛과 향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 온 그 기물들로 커피 추출을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수업의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디오피아 코체레 커피예요.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코체레. 어, 생산한 나라는 에디오피아고요. 그리고 지역은 예가체프 코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처음 발견됐다라고 하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인 셈이죠. 그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지역 중에서도 예가체프는요, 에디오피아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는 그 빨간 점 보이세요? 거기 이제 코체레라고 적어놨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명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가 않죠. 예. 사실 안타깝게도 이 에디오피아 농부들의 대부분은 너무 영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어, 본인이 거주하는 그런 집의 앞마당에다가 커피를 좀 심는다든가 아니면 커피 수확철에 그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거기에서 직접 커피를 채취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커피 수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게 수확한 커피는 자신들이 직접 가공하지 못하고 뭐 워싱 스테이션 같은 데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장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공시설에서는 농부들이 조금씩 그렇게 가져온 체리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커피들을 전부 다 구매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공하고 또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경로들을 거치게 됩니다. 품종은요, 헤얼룸이라고 돼 있는데 에디오피아 토착종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에는 약 3천여 종의 그 품종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품종들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품종들을 다 통칭해서 에디오피아 토착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 품종들을 다 분류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그런 또 시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구체적인 그 품종의 이름을 저희가 에디오피아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공 방식은 풀리 워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워시드 가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음 장부터 사진을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배 고도는 1850에서 2050m로 돼 있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재배 고도는요, 커피 재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 바리스타 입문 때 아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에요.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해서 이제 서늘하고 추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리가요, 성숙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육 안에 당분 성분을 많이 응축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육의 그 당분은요, 커피의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의 맛과 향을 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가 높다라는 거는 커피의 맛과 향이 뛰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등급은 G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1은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점두가 거의 없는 생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에디오피아는 커피의 등급을 책정할 때 결점도 수로 책정을 하거든요. 결점두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커피에서 안 좋은 향미가 난다라는 거와 동일한 의미잖아요.
예, 결점도라는 거는 뭐 온전치 못한 생두를 의미하는 것인데 썩었다거나 발효됐다거나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이러면 절대 좋은 맛과 향을 낼 수가 없겠죠. 이런 어, 결점도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플레이버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플레이버라고 표현하는데요. 텐저린, 레몬그라스, 블랙티, 비스켓,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플레이버는요, 이 생두를 구매해 온 회사에서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맛과 향이 난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추출한 커피에서 이 맛과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저희가 매치시키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느낄 그런 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생두 가격은 1kg에 18,500원이에요. 이거는 생두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두 가격은 또 달라요. 원두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로스팅 공정을 하는 공정을 통해서 또 커피가 유통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커피를 내리고 또 뭐 커피를 마시고 평가를 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으면서 그냥 커피 내리는 스킬만 익힌다? 예, 좋은 바리스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내가 지금 내리는 한 잔의 커피가 얼마 정도의 원가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생두 가격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한 잔의 커피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워시드 가공 방식에 대한 사진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그 기계가요. 펄퍼예요. 체리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기계죠. 여기 맨 위쪽에다가 이렇게 체리를 집어넣으면 그 펄퍼를 통해서 껍질이 다 벗겨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마대자루 같은 거 보이시죠? 그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껍질만 이렇게 농부가 손으로 짚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예, 이건 껍질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껍질이 벗겨진 파치먼트 위에 과육이 붙어 있는 예, 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피의 열매인 체리 있죠. 체리는 과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예,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육이 너무 적어요. 1mm. 어떤 분은 이거를 핵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일을 분류하는 것 중에 핵과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일의 씨앗 부분을 먹는 것이고 과육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시드 가공 방식은 이 그 파치먼트 위에 덮여 있는 과육을 벗겨내서 파치먼트 상태에서 그 건조한 커피를 보통 워시드 커피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사진에는 커다란 그 욕조 같이 생겼죠? 예. 이 발효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효조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파치먼트 위에 붙어 있는 과육, 이째로 이 발효조 안에 넣는 거예요. 물과 함께. 자,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저어줘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물도 갈아줘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길게는 한 48시간 정도 거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과육이 다 떨어져 나간 채, 예, 파치먼트만 딱 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시드 가공은 정말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깔끔한 맛을 내는 근데 아주 유용한 그런 가공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 왼쪽에 지금 발효조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물하고 과육이 붙어있는 파치먼트 요게 만나면요. 발효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발효는 커피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산미, 예, 좋은 신맛, 에시디티라고 하는데 이 에시디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진행된 그 가공 과정을 우리가 워시드 가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그 과육이 다 떨어져 나간 파치먼트 있잖아요. 그거를 넓은 땅에 이렇게 널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 여자 농부 이분도 요 전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또 막대기 긴 막대기를 들고 또 이렇게 막 가래질 같은 걸 하고 있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시키려고 한 파치먼트가 이렇게 깔리게 되면 어떤 것들은 위에 있고 어떤 것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약간 하나의 층으로 쫙 깔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께가 약 한 3cm 정도로 해서 깔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직사광선을 받다 보니까 건조할 때 어때요? 네, 너무 바짝 말라버리겠죠. 수분도 없이. 그런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 위에 있는 파치먼트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 부패하거나 썩을 수, 그러니까 뭐 발효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래질 같은 걸 하면서 밑에 있는 파치먼트 위로,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칸 베드 위에 올려있는 파치먼트네요. 이 농장은 조금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아프리칸 베드는요, 어, 일명 그물침대. 자, 밑에 뚫려 있죠? 위에도 뚫려 있고 옆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바람을 많이 받고 건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그러면 교수님 언제까지 건조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수분이 약 한 11%에서 12%, 13% 정도 될 때까지 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건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등급을 다 분류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보관하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커피,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코차리아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추출을 하면 좋을까? 제가 여기에서는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추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커피량 1인 기준 20g이요. 그리고 분쇄 입도는 우리 학교에는 나이스 컷밀이 있어요. 칼리타 나이스 컷밀 기준 3.5 그러니까 약 한 1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 온도는 92도 이거는 로스팅 포인트를 감안한 물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루밍 불림할 때 쓴 커피 그 물의 양은 20g이에요. 자, 불림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용성 성분 잘 추출해내기 위한 어떤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은 30초를 줍니다. 물론 이제 30초를 줄 때, 또 1분을 줄 때, 아니면 15초를 줄 때, 이렇게 커피 맛이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이제 수업 때마다 다르게 해서 한번 마셔볼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물을 주입할 건데요. 그 양을 동일하게 50g, 50g, 50g. 자, 바이패스, 그 물을 희석하는 양은 30g. 예. 그리고 우리가 총 사용한 물의 양이 그렇게 되면 20g, 200g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몇 g 사용했죠? 예, 20g. 그러면 그거의 10배인 물의 사용 200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추출했을 때 추출된 커피의 양, 온전한 커피의 양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물론 수업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커피 한번 직접 내려볼게요. 추출에 앞서서 복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치마는 항상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좀 긴 학생들은 이렇게 머리를 좀 묶어주셔야 돼요.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머리가 길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묶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추출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원두는 이미 제가 분쇄를 해놨고요. 그리고 물 온도도 92도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린싱 해야겠죠? 린싱은 필터지 끝을 살짝 물로 적셔주는 거예요. 예,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요 보이시죠? 요 끝부분, 밑부분 살짝만 물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린싱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물을 떠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세요. 자, 린싱한 물 재성화용하지 않는다.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분쇄된 원두 붓겠습니다. 레벨링이요. 평평하게. 레벨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물이 치우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추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레벨링은 꼭 해야 된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블루밍 시작하죠? 예, 20g 30초. 드리퍼 가운데 시작으로 쭉 시계 방향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20g 주입. 자, 30초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설명드리지만 사실 이 블루밍 타임을 얼마큼 주느냐 하는 것은 커피 맛에 살짝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갈 경우에는 맛이 텁텁해질 수 있고, 또 15초 이렇게 너무 짧을 경우에는 또 맛이 너무 밋밋해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하죠. 자, 준비했다가 1차 시작할게요. 가운데부터 부으면서 나선형으로 쭉 나가요. 오른쪽 방향 50g 붓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좀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2차는 언제 다시 물을 주입할 것이냐? 예, 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피액이 밑으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줘야 돼요. 다시 2차 동일하게 20g. 처음보다는 좀 속도가 약간 빠르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다가, 주의 깊게 보다가 이제 3차가 들어갈 시점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평평해지면 바로 3차 들어갑니다. 다시 50g 주입. 조금 더 빠른 속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50g 기계에 잰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3차까지 부었고 난 다음에 언제 종료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물이 완벽하게 다 빠져서 여기에 이렇게 거품이 없고 거품까지 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품까지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면 자칫해서 좀 맛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위에 너무 물이 벙벙하게 그대로 있는데도 아직 추출이 그러니까 다 완료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추출을 종료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커피가 굉장히 밋밋한 그런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출이 종료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용 잔에다가 지금 커피가 몇 그램 정도 추출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127.8g이 추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피가 20g을 사용했는데 커피 본연이 가지고 있는 무게의 약 2배 정도의 물을 먹고, 그러면 40g의 물을 먹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총 170g의 물을 주입을 했는데 그 나머지 40g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본연의 그 무게 20g에 약 2배의 물, 그러니까 40g을 커피 가루가 흡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다 흡수한 건 아니고 약간 물이 이 드리퍼 위에도 약간 남아있는 물까지 다 계산한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패스 30g입니다.
바리 패스를 해주는 것은 커피 맛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꼭 바이패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취향은 바이패스 꼭 안 하고 그냥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냥 꼭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가 한 잔 추출되었어요. 자, 이제 이 추출된 커피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향을 먼저 깊이 음미하시고 맛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맛있는 한 잔의 커피가 추출이 됐네요. 자, 이렇게 커피의 맛을 보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커핑 스푼인데요. 이 커핑 스푼을 이용해서 커핑을 해서도 우리가 커피의 맛과 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완료됐습니다. 네, 여러분 커피를 추출하고 맛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네. 그 아로마는 커피의 향을 얘기하는데요. 자스민, 베르가못, 그 다음에 살구, 천도복숭아, 체리, 초콜릿, 바닐라 이렇게 이제 제가 느껴진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자스민하고 베르가못은 이제 같은 류예요. 제가 이렇게 줄을 다르게 갔죠. 일단 같은 류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스민은 꽃이고요. 그리고 베르가못은 허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식물류 예, 그런 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워리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구, 천도복숭아, 체리는 과일이죠. 예. 어, 그 초콜릿 바닐라는 또 초콜릿류예요. 그래서 한 개의 향만 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향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저는 사실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코체레는 약간 살구 주스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떤 커피를 그 테이스팅 하게 되면 먼저 이 커피를 딱 마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걸 먼저 하나 잡아요. 이번에는 살구 주스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살구 주스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어떤 향들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자, 테이스트, 단맛은 굉장히 강하고 오렌지 같은 산미가 느껴졌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강한 단맛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캔디를 먹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그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라든지 그런 단맛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예, 커피는 아주 기본적인 맛은 쓴맛입니다. 커피에서 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도 죽은 커피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의 쓴맛이 느껴지면서 그 가운데 입안에서 전체적으로 마시고 났을 때 혀 전체에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단맛 그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뭐 설탕의 단맛이나 아까 말씀드린 캔디의 단맛, 초콜릿의 단맛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의 산미인데요. 여러분 잘 익은 오렌지를 한 입 딱 베어 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의 신맛이 들죠. 예, 이런 신맛은 뭐 여러분 발효된 식초를 먹었을 때의 신맛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발효된 그 식초들 물론 먹어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식초를 먹으면 진짜 눈살이 찌부러지고 아주 기분이 불쾌해져요. 그런 신맛이 아니고 오렌지나 예, 약간 신맛이 좀 있는 그런 과일들을 먹었을 때 기분 좋게 올라오는 산미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바디는 어떠냐면 바디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디는 커피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어 커피의 어떤 촉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디를 설명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과일이다 하더라도 좀 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과일이 있고 묵직한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 과일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다르거든요. 물론 커피는 액체지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커피가 있는가 하면 좀 아주 그 물처럼 그 라이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또 커피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추출해봤던 그 에디오피아 그 예가체프 코체레는 중간 정도의 커피예요. 이거는 정말 맛을 보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키하다는 게 부드러워요. 입안에서. 그리고 라운드, 동그랗다는 얘기죠. 라운드하게 입안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트는요. 마시고 단 다음의 느낌인데요.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목 안으로 꿀꺽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에서 계속해서 향이 남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어떤지, 또 입안에서 이렇게 잔미가 남는데 그런 느낌은 어떤 건지 좀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아주 길게 남아요. 어떤 커피들을 마셔보면 굉장히 짧게 여운이 거의 없는 커피가 있는가 하면 아주 길게 여운이 가는 커피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좀 길게 가고 살구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살구 주스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또 초콜릿에서 느껴지는 단맛, 이런 것들이 입안에 계속 오래 남는 것 같아요. SEDT인데요. 자, SEDT는 커피의 신맛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커피에서 중요한 그 커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맛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이거를 참 또 바디와 마찬가지로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크레이지 사워, 아주 신맛, 네, 부터 7번 뉴트럴, 뭐 신맛이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것까지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어, 글자들을 보시면 아주 크레이지한 사워, 엄청 신맛을 나타내는 게 뭐냐? 라임이나 레몬 정도가 1점, 라임의 경우는 1.8에서 2.0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사워가 1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라임은 좀 어, 그 정도로 시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라임 드셔보시면 어때요? 무지시죠? 막 눈살이 찌푸러지잖아요? 그래도 1은 아니에요. 1.8에서 2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은 이 중간 사이도 그 중간 사이 점수를 받지도 못해요. 2점이 넘어가야 된대요. 2.2에서 2.4 사이. 그러니까 3에 가까운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신맛. 자, 크랜베리 아시죠? 빨간 그 열매인데요. 지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2.3에서 2.5. 예, 우리는 사실 말린 크랜베리만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맛이 나는지는 우리가 좀 알 수 없지만, 그 프레시한 크랜베리는 사실은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도 굉장히 신맛에 가까운 그런 맛을 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다 보면 4번 grapes. 자, 포도 있죠. 포도는 약 3.4에서 4.5 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도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그 밑에 보시면 피치, 복숭아 3.8에서 4.2. 자, 그러면 오늘 마신 커피 몇 점 정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 마신 커피는요, 약 4.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이 4.6에서 5.2 사이라고 하면, 파인애플에도 신맛이 있기는 있지만 단맛이 워낙 강하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맛을 띠고 있더라고요. 4.2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로 척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커피를 평가하는데 이런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뭐 커피를 평가하는데 신맛을 점수로 보통은 평가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제가 요렇게 평가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히 강의실에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